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났던 수많은 조선의 왕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눈부신 업적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후대에도 길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찬란한 치적들이 왕들이 의도했던 바의 전부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춰진 이야기들이 그 빛나는 역사 뒤편에 겹겹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업적 나열을 넘어 왕들의 내밀한 욕망과 현실적인 제약이 얽힌 드라마틱한 진실을 파헤치며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조선의 왕들이 남긴 공식적인 유산들 뒤편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과 은밀한 진실들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너머 권력의 본질과 역사의 이면을 비추는 비밀의 유산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역사는 마치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 보석을 캐내고 다듬는 과정에는 수많은 고뇌와 계산, 때로는 감추고 싶은 욕망들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진 인간으로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역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떨까요? 마치 웅장한 궁궐의 전경이 햇살 아래 빛나지만 그 뒤편 어두운 회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고 조선 왕들이 남긴 진짜 속마음이 담긴 유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호기심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비밀의 유산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머물렀던 임금, 영조대왕을 떠올려 볼까요? 영조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이 있으시죠? 네,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비에 새겨진 두루 화합하고 편가르지 않는다는 그 숭고한 정신은 오랜 붕당 정치에 시달리던 조선을 통합하고 안정시킨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정파 싸움으로 국력이 낭비되던 상황을 수습하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려 했던 왕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기억되곤 하지만 과연 탕평책이 오직 붕당 간의 화합만을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역사의 속살을 한꺼풀 벗겨보면 영조의 탕평책 뒤에는 훨씬 더 냉철하고 치밀한 왕권 강화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지만 그 아래로는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영조는 이 탕평책을 통해 특정 세력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교묘하게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를 아우르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왕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칼날을 들이댄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흔들림 없는 권력 유지를 위해 탕평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한 계산을 숨겨두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영조에게 강력한 왕권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붕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힘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조가 탕평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목표였을 겁니다. 화려한 탕평비 앞에서 백성들에게 웃음을 보이던 영조의 모습 뒤편에는 밤늦도록 신하들과 은밀히 정세를 논하며 전국의 흐름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던 냉철한 군주의 얼굴이 있었던 것이죠. 영조는 탕평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붕당의 핵심 인물들을 교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진 세력을 등용하며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탕평파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들은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세력이 되었죠. 겉으로는 당색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 등용으로 비쳤지만 속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재편하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고 반대 세력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인사 이동으로, 때로는 미묘한 권력 균형 조절로 영조는 탕평에 가면 뒤에서 자신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갔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공이 복잡한 톱니바퀴들을 하나하나 조절하듯 영조는 신하들의 세력을 치밀하게 조정하며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했던 것이죠. 결국 영조의 탕평책은 단순히 화합을 위한 아름다운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냉혹하리만큼 현실적인 정치 전략이었던 셈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조의 탕평책을 통해 승자의 기록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즉 왕이라는 인간의 치열한 생존 본능과 권력 유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감춰진 이러한 이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왕들의 비밀스러운 유산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영조 임금의 이야기처럼 조선의 왕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업적 외에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바가 담긴 또 다른 비밀의 유산이 존재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위대한 업적들이 과연 그들의 모든 의도였을까요? 어쩌면 그 찬란한 치적 뒤에는 감추고 싶었거나 감출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비밀의 유산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비밀은 바로 정조 임금과 그의 역작 수원화성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수원화성을 그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굳건한 방어선이나 백성들이 살아갈 새로운 도시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정조 임금의 진짜 속마음을 놓치고 마는 것 아닐까요? 이 거대한 건축물은 사실 정조의 정치적 이상향이 투영된 결정체이자 그가 꿈꾸던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노론 세력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한양의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강력한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 수원화성은 그저 견고한 국방 요새나 백성들이 살아갈 새로운 도시를 넘어 정조 임금이 자신의 원대한 정치적 이상을 펼치고 뿌리 깊은 노론 중심의 기득권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 했던 숨겨진 개혁의 청사진이자 왕권 강화의 거대한 야망이 응축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명당으로 옮긴다는 지극한 효심이 명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며 나아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중심축을 옮기려는 정조 임금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전략적 그림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장대한 성벽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정조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 같은 당대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단 2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이 거대한 성곽은 백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조의 애민 정신과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기존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왕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 밤늦도록 설계도를 펼쳐들고 고뇌하던 왕의 모습은 단순히 건축을 넘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치열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을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기존의 양반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려 했지요. 또한 화성 행차를 통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새로운 도시의 번영을 보여주며 기존의 낡은 정치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양의 굳어진 권력과 대비되는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화성의 풍경은 정조의 비전을 명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캔버스에 자신의 이상을 그려나가듯 정조는 수원 화성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죠. 수원 화성은 단순한 벽돌과 돌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 임금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왕실의 권위를 재확립하며 노론 중심의 기존 세력에 대한 견제를 넘어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려는 치밀하고도 웅장한 야망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유산 뒤에는 늘 그 시대를 살아간 왕들의 은밀한 목적과 치열한 계산이 숨어 있는 법이죠.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사실을 넘어 그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욕망과 정치적 생존 본능을 이해할 때 비로소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아닐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파헤쳐볼 비밀의 유산은 조선의 7번째 왕 세조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죠. 그의 통치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세조 임금. 그는 왕좌에 오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계유정난은 그의 치세 내내 정통성 논란이라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을 텐데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세조에게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였을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흔들리는 왕권을 굳건히 세워나갔을까요? 바로 보법이라는 대대적인 군사제도 개편을 통해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보법은 조선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처럼 비쳤습니다. 나라를 굳건히 지킬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견고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조의 치밀하고 냉혹한 계산과 함께 피로 물든 왕권 강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보법은 단순히 병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모든 인력을 왕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두려는 강력한 수단이자 교묘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보법의 핵심은 바로 보인 제도였습니다. 한 명의 현역 병사를 정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정군 한 명을 뒷받침하는 두세 명의 보인을 두는 방식이었죠. 보인들은 정군이 군역에 종사하는 동안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책임졌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다른 생업에 바삐 종사하면서 정군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고 때로는 급료를 제공하기도 했던 겁니다. 언뜻 들으면 병사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오로지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제도가 대다수 백성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생산활동에 매진해야 할 평범한 백성들이 정군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생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가뜩이나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고 흉년이라도 들면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보인으로서의 의무는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정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조선의 모든 백성에게 간접적인 군역의 부담을 지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인적 자원 전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세조는 이 보법을 통해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왕의 통치력을 전국 방방곡곡에 강력하게 미치게 했습니다. 군사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병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새로운 군사 엘리트를 양성하고 지방의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교묘한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 적힌 경문이 전국 각지에 나붙고 그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병사로 혹은 병사를 뒷받침하는 보인으로 동원되는 모습은 세조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위압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세조의 위험 있는 모습 뒤에는 고통받는 농민들의 탄식과 불안에 떨며 생업을 이어가야 했던 수많은 백성의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것. 이처럼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수원 화성,
그리고 세조의 보법과 군제 개편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위대한 업적으로만 배워왔던 조선 왕들의 역사적 유산들 뒤에는 왕이라는 인간이 가진 권력욕과 생존 본능, 이상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 너머에는 그 시대를 살아간 왕들의 내밀한 욕망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충격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셈이죠.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이들도 결국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복잡한 인간이었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감춰진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을 선사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욕망과 정치적 생존 본능을 이해할 때 비로소 더욱 깊이 있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조선 왕들의 비밀의 유산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 왕들의 정책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의 리더십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이 결정되고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뒤에 어떤 진정한 의도와 숨겨진 목적이 있을 수 있는지 읽어내는 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거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권력에는 이면이 있으며 진실은 언제나 여러 겹의 베일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